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에 다시 한번 살인적인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와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시간당 350개 이상 할 때 5만 번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5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호출을 하고 중앙배송 그 민낯에는 피와 땀이 서려있다는 것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아버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일부에서 쿠팡 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 씨 아버지와 김태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이제 여야의 격돌 포인트는 공수처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부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대승적 결단이었다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켜라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사안을 검토를 해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 가수 유승준 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내가 비겁한 건 맞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는 장문의 호소문이었는데요. 유승준, 스티브유 이 두 단어만 나오면 또 온라인이 뜨겁죠? 국감에서 2라운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률 이슈도 많았습니다. 잠시 후 3부 정면재판소에서 김윤우,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물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한번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되새기게 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한 고 장덕준 씨의 아버지 장강님입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아드님 사망한 게 언제쯤입니까? 10월 12일입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과로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주변에서 느끼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느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아들이 생전에 많이 했던가요? 최근에 갑자기 12주 동안 예. 일이 최근 주간 12주 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8월 9월달 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매일 그렇게 야근도 하고 산업도 하고 그래서 매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또 추석이 겹치면서 상당히 일이 많아졌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호소하셨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냥 쿠팡 애들이 죽은 회사의 대표가 나온다니까 예. 그냥 쿠팡 직원 얼굴로 한번 보고 싶고 예. 그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밝혀달라고 그걸 발실로 달라고 이야기하러 나갔습니다. 네,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예. 아까 8월, 9월 2달 동안 상당히 바빴다고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고. 예, 몸무게도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75kg에서 60kg로 15kg이 죽었습니다. 예. 병원 치료도 그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4월 달에 너무 무리하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뭐 염자나 인대가 늘어나서
한 10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우리 아들이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조가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 보호대를 하고 계속 나가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고 싶지만 만일 내가 쉬면 내 동료가 내 일까지 떠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군요. 그렇죠. 2인 1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빠지면은 덕준이가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예. 덕준이가 빠지면 그 사람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동지애가 형성돼서 웬만하면 참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전에 쿠팡 찾아가서 면담 요청도 하셨다고요? 예, 우리 23일 날 대책위원회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예. 코로나 핑계 본사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무도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예. 그런 이야기를 코로나 핑계를 내더라고요. 뭐 만날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장소든지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그 과로했다는 거에 대해서 쿠팡이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쿠팡에는 과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쿠팡에서는 과로한 게 없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너무 책임을 안 지려고 예.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예.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애가 죽기 한 12주간 그죠? 주간 일수 주 52시간이 넘었는 게 7번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추석 연휴 때는 계속 일을 하고. 예. 그만큼 일을 시켜놓고는 과로한 게 없고 근무 시간을 잘 지킨다. 이렇게 또 자기는 이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국감장에서도 과로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쿠팡은 지금 아드님 일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는 사람을 그냥 국감장 이렇게 맡긴다 이런 게 아니고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런 사과를 먼저 하고 자기를 회사를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거는 사람들을 개돼지도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구로 우리 애가 하는 말처럼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하나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갔습니다. 예. 지금 장덕준 씨가 낸 산재 보험료 내용만 봐도 8, 9월 달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쿠팡에서는 지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아버님께서 국감장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무릎 꿇고 호소한 이유는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좀 밝혀달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 쿠팡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쿠팡의 진정성 어린 사과하고 우리 아들 때문에 다시 쿠팡에는 젊은 애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다 젊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 그런 걸 마음 펴려고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 쿠팡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우리 마이크 빌려서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이라는 회사는 제가 덕준이가 죽기 전에 알아보니까 그죠. 덕준이 동료들에서 들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힘들고 너무 그런 일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몸을 학대해가면서 일하고 관리자들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계약이 일용직으로 다 일을 하고 이런 일자리 청년들 몰아내면서 좋은 기업이라고 광고하고 이미지만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은 조금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그런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조금 더 이런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그런 하는 마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70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아버지 장광님이셨습니다. 정치인들의 연일 택배 현장을 찾아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태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앞서 고 장덕준 씨 아버님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예. 참 분노스럽고 쿠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좀 울리는데 뭐 내 아들은 비록 떠났습니다만은 다른 아들은 또 다른 아들 딸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바로 재발 방지 이야기거든요. 네. 그 택배 노동자 가로사 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그 뭐 본사나 하청업체나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발생하는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제 장시간 노동, 심야한 노동 그리고 분류 인력에 대한 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즉각 단행해 줘라. 그러면 장시간 노동이 일단 단축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로사하는 이 국면을 좀 멈춰내자.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그 택배 물류가 굉장히 물량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택배 업체에서 또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이 분류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그 택배사들이 자기의 그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 일하는 노동자라던가 지금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나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인식이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진택배 현장을 찾아갔다고 하던데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만 들어도 뭐 10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제 몇 차례 이제 만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예. 택배 재벌이 이제 배째라고 이렇게 딱 버텨버리니까 세상에 이 여당도 뭐 어쩌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택배사에 대한 이제 지원책들은 계속 내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강제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생활물류법이 거의 다 조정됐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네. 말했다고 하던데 이 소위 말하는 택배법인데 이게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택배 관련,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산업법이 있는데 택배는 산업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예. 이 법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재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생활물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소비자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아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오늘 그 얘기가 간담회에서 나왔군요. 네네. 롯데 택배 기사들이 오늘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사측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얘기 안 되고 있습니다. 만남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남 자체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면 안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대리점 소장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이게 법이 네. 없다 보니까 뭐 롯데 택배에서 이렇게 총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택배에서는 또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네네. 이 통일된 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진 택배는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을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네. 의미가 있는 어떤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관련해서 사망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노동 시간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이제 저희는 한진 발표를 조금 구분해서 보는데 예. CJ 대한통운이나의 경우에는 비용을 산출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현장에서는 이 비용의 그 절반을 노동자들에게 다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한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었던 이 심야 배송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낸 것에 대해서 전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전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네. 오늘 그러니까 반배송을 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위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력을 그러니까 그거- 늘려주지 않는 이상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배달해야 되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야 배송만 딱 떼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종합대책으로 해서 분류인력 투입 문제와 같이 이제 검토가 어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분류인력 투입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분류인력 투입이. 네, 예. 분류인력이 투입이 되면 그에 따르는 안정적인 배송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심야 배송까지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아하. 그 롯데택배가 분류 인원을 1,000명 투입하겠다 이런 대책안 내놓은 것 같던데요. 네네. 그 정도면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고 이게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어허.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예. 1,000명이라는 숫자만 있지 그걸 도대체 언제 할 건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차 비용을 자기들이 이제 책임지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하차 비용은 다른 택배사들은 다 원래 택배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 낙하게 택배기사들한테 이제 떠넘기고 있었던 건데 이걸 즉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의 이 파업 문제도 사실상 수수료 문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현재 파업도. 예. 근데 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올해 코로나 시국에만 3번이나 내렸어요. 수수료를 택배기사들에. 근데 당연히 택배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할 수밖에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계속 내모는 걸 지금 롯데가 하고 있으면서 요걸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탄압하고 겉으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예. 그 발표를 하고 예. 뭐 소나기면 잠깐 피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가 배송 수수료죠? 네네. 근데 코로나19 때 물량이 늘어나니까는 롯데 측에서 수수료를 좀 깎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 상하차 인력 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고 구체적 계획은 잡지 않은 상태고. 네네네. 예, 롯데 택배 파업이 다른 택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절박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하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극심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전국 택배 노동자 5천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예. 롯데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뭐 다른 문제는 택배 회사에서 좀 저장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만 산재 제외 문제는 이게 특고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오늘 간담회에서 산재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습니까? 예, 얘기는 나왔는데 뭐 얘기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적용자의 신청에 사유를 강화하면서 유지하고 비용에 대해서 뭐 사용자 노동자 반만 부담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 저희 요런 형태로 진행되면 사실상 택배 현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는 반을 자신들이 내야 되니까는 제외 신청서를 강요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은 계속 이게 반복될 거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택배사가 택배 사업 전반을 다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대해서 반을 대리점이 내고 그 나머지 반을 택배기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사의 원청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사용주들이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료를 만들면 이 적용제 신청 제도와 실제로 무관하게 사실상은 다 적용되게 될 거다. 결국에는 비용 절감 문제로 사용자들이 회피하는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 가로사 대책위원회 김태환 공동대표였습니다.